물음표입니다. 네, 뭐가 뭔지 아직 모르겠다라는 것 같죠? 기사 볼까요? 내일 탈당 예고일 이준석 신당 어떻게 되나? 어떻게 되나? 아직 모르겠다. 그래서 물음표입니다. 네, 일단 당장 27일까지 나는 보고 결정을 하겠다. 탈당 선언을 하면 27일 할 거다라고 지금 계속 이준석 전 대표 얘기를 해왔었죠. 내일입니다. 이제 D-1 하루 앞으로 다가왔는데 그럼 당장 일단 신당 열차는 쭉 계속 출발해서 차곡차곡 가고 있다라고 했고 그럼 내일 탈당하고 신당을 창당을 한다고 하면 천아용인 중에 대체 누가 함께 할 것이냐 여부가 첫 번째로 눈길이 가는 부분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김용태 전 최고위원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같이 들어보고 오시죠. 아니 뭐 이별 선언까지는 아니고 생각하고 이게 원칙에 맞는 제 원칙에 맞는 판단이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국민의힘에 남아서 국민의힘과 새로 탄생할 이준석 신당 간의 교두보 역할 뭐 이런 것들을 하겠다라는 의미로도 제가 좀 들리는데 맞습니까? 당연히 그런 역할도 해야 되고요. 물론 이준석 전 대표 창당하고 난 뒤에도 다시 국민의힘과 함께 할 수 있고 아직까지 또 창당을 선언한 건 아니니까요. 또 네, 사실 천하용인은 다 같이 가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얘기가 있었죠. 그러지 않으면 신당이 좀 힘을 받기 어려운 거 아니냐는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보면 김용태 전 최고위원은 저는 국민의힘에 지금 남겠습니다라고 지금 결정을 내린 것 같아요. 그럼 이동석 의원님, 네, 천하용인 중에 이탈이 있을 거라고 예상하셨습니까? 저는 이탈이 없을 거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네. 네. 예상 밖의 결과네요. 왜냐하면 이게 사실 저분들이 어떤 분들입니까? 뭐 대구에 가서 콘서트도 하고 대구 시민분들도 만나고 국민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뭐 나는 국민의힘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이런 발언을 계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저분들이 지금 내세우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신당을 창당함에 있어서 어떤 새로운 정치를 할 것인지를 비전을 못 보여준 거죠. 결국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준석 신당에 대한 그런 기대치는 많이 죽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이준석 전 대표를 향한 그리고 그런 협치를 통한 모양새는 아무래도 내년 총선을 위해서라도 갖춰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천하용인이 저렇게 이준석 신당에 참여하지 않는 한 이준석 신당은 그러니까 성공할 수 없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사실 4명 다 천하용인 4명 다 당연히 신당에 같이 갈 줄 알았는데 예상 밖이었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그 남은 사람이 있죠. 천아인이 남았습니다. 그중에 허은하 의원이 어제 SNS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같이 볼까요? 네. 어제 오른 내용이 가파른 오르막길 앞에서 겸허한 기도를 드린다라고 올렸습니다. 뭔가 중대한 결심을 하지 않겠느냐라는 건데 그 이전에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이준석 신당 용산 변화를 지켜보면서 논의하고 있다. 그게 지난 18일 날 했었던 얘기인데 어떤 선택을 하든 치사하게 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지금 이중 당정 논란이 류호정 의원을 통해서 좀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허은하 의원도 지금 똑같은 비례대표입니다. 비례대표는 본인 스스로 당을 나오게 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류호정 의원도 비례대표인데 그래서 정의당 당적을 갖고 있으면서 새로운 선택에 같이 지금 창당을 하고 있는 이중 당정 논란이 있는데 어떤 선택을 하든 치사하게 하지 않을 것이다. 요 얘기를 보면 그러면 이거는 할 거면 나는 탈당하고 할 거다라는 얘기인 것 같은데 겸허한 기도를 드린다. 요 얘기는 윤경호 의원님, 허은하 의원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걸까요? 뭐 이준석과 행보를 함께 하겠다. 함께 하겠다. 이렇게 읽혀지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국회의원들의 임기가 내년 5월 24일까지인가요? 그러면 지금 시점에 국회의원직을 상실한다. 네. 뭐 큰 뭐라고 그럴까 피해 아니면 손실 없다고 봐야죠. 다만 모르겠어요. 의정활동비를 못 받는 거, 경제적인 손실 그거 뭐 그렇게 연연할까? 저는 천아용인이라고 얘기되는 이준석 전 대표의 측근들이 네. 그 중에 한 사람이 난 따로 길을 가겠다라는 얘기를 한 걸 보면서 네. 정당이라는 거를 같이 하는 게 과연 뭘 기반으로 해야 될까? 역시 그냥 개인적인 친분만으로 이게 이루어지는 건 아니구나.
그럼 뭐냐? 정책이나 정강, 결국 미래에 대한 우리 대한민국 사회를 어떻게 바꿔보겠다. 이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그런 게 가장 근본적인 목적 아니에요. 네. 그거에 대해서 뜻을 함께 하는 거냐 아니냐. 만약에 그렇다면 전혀 동요할 여지가 없어야죠. 근데 그게 아니라 현재의 기득권 정치 세력에 대한 반발과 그에 대한 뭐 후속 행동 이런 것 때문이라면 주저할 수 있죠. 저는 이준석 신당뿐만 아니라 다른 신당들이 다 유권자들의 국민의 지지를 별로 못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네. 기득권 정당 2개에 유리하게 돼 있는 현행 선거제도 이것도 크게 작용을 한다고 봐요. 만약에 그게 신생 정당들이 활동할 여지를 넓게 제공한다면 네. 아마 유권자들도 마음을 상당히 많이 바꿀 텐데 그게 아닌 상황에서는 본인이 표를 던져봐야 별로 도움이 안 될 것 같다. 이 정치 지형을 바꾸는데 기여를 못 할 것 같다. 이런다면 맞물리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글쎄 허은하 의원 정도는 굉장히 좀 용감한 얘기인데요. 저는 모레죠? 내일이죠. 그러니까 내일이죠. 내일이 탈당 선언이라는 네. 이제 마무리되는 거고 그러면 그동안에 막 무르익혀 왔던 게 과연 어떻게 표출이 될까, 어떻게 가시화될까인데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이준석 전 대표는 이 상황에서 주저앉는 걸로 오히려 본인의 정치 생명은 더 끝나는 게 아닐까. 그런 점에서 아마 미완이고 부족하지만 일단 결행은 할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네, 미완이고 부족할지라도 결행은 할 것이다. 여기서 주저앉으면 안 하는 이만 못한 상황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다음 기사를 좀 이어서 보겠습니다. 이슈는 한동훈이 삼키고 천하용인 팀워크의 균열, 꼬여버린 이준석의 이별 공식. 네, 지금 제목을 보면 이준석 전 대표가 생각했었던 건 이게 아닌데 예상치 못했던 상황으로 좀 얘기가 흘러가는 것 같다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여기 볼까요? 금태섭 등 연대는 제자리 걸음, 대권 주자 유승민 합류도 요원, 예고한 국민의힘 탈당 하루 앞, 발표 방식, 메시지에 큰 관심이 쏠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네, 발표 방식, 메시지가 내일 어떻게 나올 것이냐. 말씀처럼 지금 뭐 천하용인 중에서도 빠진 사람이 있고 여기는 뭐 균열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만 이런 상황을 이준석 전 대표가 예상을 못했겠느냐. 내일 발표 방식과 메시지가 어떻게 나오겠느냐가 관심이라는데 윤여걸 대표님 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탈당을 뭐 발표하지 않겠느냐. 지금은 좀 원래 탈당을 얘기했다가 조금 말을 정치적인 로드맵을 밝히겠다는 식으로 약간 후퇴를 했는데 네. 뭐 탈당을 밝힐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국민의힘에 남아 있어야 정치적인 길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도 얘기했잖아요. 있으면 고사된다, 나가야 된다, 뭐 했거든요. 그리고 또 요구 사항을 많이 했어요. 대통령 사과하고 총선 지휘권을 얘기했거든요. 네.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는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저는 비판에도 비판, 비방, 비난이 있거든요. 네. 국민의힘에 대해서 대통령에 대해서 비판을 했으면은 서로 공존할 수가 있는데 비방과 비난을 했기 때문에 저는 국민의힘에서 이제 설 자리가 없다. 정치적인 이제 미화가 됐다. 저는 이제 나가야 된다고 보고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뭐 첫 킬러 문항이 이준석 전 대표를 주저앉히는 거다고 했는데 네. 저는 그거 아니라고 봅니다. 그냥 맹자 얘기대로 가는 사람 잡지 말고 오는 사람 막지 말고 그대로 놔두는 게 오히려 정치적으로 국민의힘이 더 포용력이 있는 거다. 나중에 또 선거 전에 네. 서로서 연대와 제휴를 또 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정치적인 생명체이기 때문에 그냥 저는 놔두는 게 좋다. 안에서 서로 비방만 하고 이렇게 싸우느니 저는 네. 나가는 게 그게 오히려 통합이다. 황교안 과거 미래통합당 대표가 통합 좋아하다가 국민들이 볼 때는 야 통합은 아니야. 더 중요한 게 통합보다 쇄신이거든요. 쇄신. 그래서 저 한 그 대표가 비대위원장이 쇄신을 방점을 저는 찍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이준석 전 대표 신당에 한동훈 지명자 얘기까지 같이 나왔습니다. 오늘 만평에 이런 만평이 있었어요. 같이 볼까요? 네. 탈당 D-1. 째깍째깍째깍. 시간은 가고 있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 준석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눈은 전화기로 향해 있습니다. 한동훈 전화가 온다. 이준석 전 대표 지금 한동훈 지명자의 전화를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겁니다.
한동훈 지명자 그리고 이준석 전 대표 두 사람의 만남. 사실 서로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들어보고 오실까요? 저는 당을 가리지 않고 다양한 생각을 가진 많은 분들을 만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특정한 사람에 대해서 따로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만날 수 있지만 만나도 할 말이 별로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한 장관이 만약 온다 하더라도 당을 파악하는 데 시간이 걸릴 것이고 그런 어떤 피상적인 대화로는 지금의 문제가 아무것도 풀리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저는 뭐 만남을 회피할 생각은 없지만 기대가 없습니다. 만남을 회피할 생각은 없지만 기대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었던 이준석 전 대표. 아까 만평에서는 마치 한동훈 지명자의 전화를 기다리는 것처럼 지금 표현이 됐어요. 신정현 의원님. 네. 전화 기다릴까요? 전화를 기다리고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까지는 기세 등등하게 치고 나갔지만 지금 이제 본인을 향한 언론의 관심도 줄어들고 지지도도 김이 빠졌죠. 어쨌든 국힘은 지금 현재 장제원 그리고 김기현에 이르기까지 사퇴와 또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실질적으로 반윤의 정서에 기대서 공격했던 이준석에게는 더 이상 공격의 포인트가 사라진 겁니다. 어찌 보면은 김 빠진 사이다인 이준석이 되어버린 것이죠. 당당했던 이준석이 현재 시점에서는 한동훈이 아주 큰 카드를 가지고 본인에게 뭔가 손을 내밀기를 기다릴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 지점에서 이준석이 큰 정치인이 되기 위해서 해야 되는 일은 네. 반윤의 정서에 기대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세상을 만들 것인지에 대한 미래 비전을 만들어내는 것. 이걸 통해서 궁금해하는 중도의 손을 확실하게 잡아내는 것. 그것이 현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갈림길이라고 저는 봅니다. 반윤 정서에 기댈 게 아니라 미래 비전을 어떻게 내놓는지가 지금 나아가야 할 길이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내일 만약에 탈당 기자회견을 한다고 하면 거기서 이준석 전 대표 본인이 생각하는 바를 메시지로 내놓을 겁니다. 이게 반윤 정서에 기댄 내용이 나올지 미래 비전에 방점을 찍은 내용이 나올지 그 부분을 좀 지켜봐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